여기 국가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아온 한 평범한 시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생생한 기록일지도 모르겠네요. 진급을 눈이 멀었던 한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끔찍했던 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 절규에 가까운 한마디,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김춘구 씨의 목소리입니다. 모든 걸 다 잃고 10년이 넘는 그야말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낸 끝에 그가 던진 질문인데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국가라는 시스템의 민낯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숫자가 이 사건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딱 한 장으로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땅땅땅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오히려 이 시민한테 16억 원이나 되는 세금을 내라고 독촉장을 보낸 겁니다. 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기가 막힌 일이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모든 사건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김춘구 씨가 오랜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글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거액의 탈세범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평범했던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한국 땅을 밟자마자 그가 마주해야 했던 현실입니다. 모든 재산은 이미 압류가 된 상태였고 국세청은 그를 무려 6억 2,900만 원을 탈세한 범죄자로 형사 고발까지 해버렸어요. 아니, 사전에 뭘 알려주거나 해명할 기회라도 줬느냐? 그런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고발은 처음부터 뭔가 되게 엉성했어요. 국세청이 자기들 스스로 이거 계산이 좀 잘못됐네? 하면서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알아서 취소하는 등 고발 금액을 막 수정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매겨진 금액이 약 4억 9,500만 원. 바로 여기서 이 사건의 첫 번째 중요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겁니다. 국세청이 자기들 실수를 바로잡고 나서 나온 최종 금액은 조세포탈범으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인 5억 원이 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형사처벌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사건을 무리하게 부풀려서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셈이죠.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조사를 시작했던 걸까요? 이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세무조사 과정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의혹인데요. 김춘구 씨는 이 모든 과정이 한 공무원의 개인적인 실적을 위해서 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작된 말 그대로 유령조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정말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국세청 공식 기록을 보면 세무조사는 6월 7일에 시작돼요. 김춘구 씨가 한국에 들어온 건 2달 뒤인 8월 7일이고요. 그런데 조사 기간을 연장한 이유가 납세자 신청이랍니다. 즉, 김춘구 씨가 직접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아니, 한국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무슨 유령처럼 나타나서 제 조사 기간 좀 늘려주세요 라고 신청이라도 했다는 걸까요? 바로 이 문서가 그 증거입니다. 김춘구 씨는 당시에 담당했던 세무 공무원이 본인 승진을 위해서 실적을 부풀리려고 있지도 않았던 납세자 신청을 근거로 문서를 허위로 꾸며서 불법적인 조사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뭐 한 사람의 인생을 담보로 정말 위험한 도박을 벌인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조작된 조사 과정에서 한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은 그냥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당연히 해야 하는 사전 통지도 없었고 납세자의 권리가 뭔지 알려주는 납세자 권리 연장 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보장받지 못했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의 원칙은 그냥 휴지 조각처럼 내팽개 쳐진 겁니다. 그럼 이 불법적인 조사가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을까요? 그 피해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결국 김춘구 씨는 구속돼서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변호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그의 삶과 그의 가족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가 억울함을 외치면서 옥살이를 하는 동안 국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치웠습니다. 그 금액이 자그마치 3억 4,620만 7,090원. 한 개인이 국가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정말 뼈아프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김충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 정말 길고 외로운 법정 싸움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1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의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3년 법원은 마침내 김충구 씨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10년 만에 되찾은 명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이 순간 그의 모든 악몽은 끝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지독한 진짜 악몽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무죄가 확정된 국민을 대하는 국가, 그러니까 국세청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뻔뻔하고 잔인한 대응을 똑똑히 한번 보시죠. 김충구 씨는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있을 때 국가가 강제로 팔아버린 그 재산, 공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죠? 하지만 국세청의 답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효 7년이 지나서 못 돌려줍니다. 아니, 자기들 잘못으로 시작된 재판과 수감 생활 때문에 1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시효가 지나버린 건데 그 모든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한테 떠넘긴 거예요. 이게 바로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돈을 돌려주기는커녕 국세청은 김충구 씨에게 새로운 세금 고지서를 보냅니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던 바로 그 세금에다가 온갖 가산금까지 덕지덕지 붙여서 무려 15억 4,120만 3,330원을 내라는 독촉장이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국가의 폭력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그 승진을 위해 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국세청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아주 편리한 방패 뒤에 숨어서 그 공무원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개인은 시스템 뒤에 꼭꼭 숨고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는? 이게 바로 우리 국가 시스템의 비겁한 민낯입니다. 한 시민이 겪은 10년의 악몽은 우리에게 정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가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이 한 개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을 때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 끔찍한 대가는 왜 언제나 힘없는 개인의 몫이 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찾아야만 합니다.